너무 무서워요, 영화가. 영화가 여전히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꼽는 가장 야한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아이고, 어렵네. 그러네요.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다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로 인생 영화 월드컵을 참여하게 된 영화 감독 노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 월드컵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든 영화가 주어졌네요, 저한테. 그로자 기요시의 큐어와 르네 클레만 감독의 이제 태양은 가득히 두 개가 이제 맞붙어서 왔는데, 저한테 일단 영화 색깔이 두 개가 너무 달라요.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작품을 온전히 끝까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공포를 되게 잘 못 보는데, 제가 잘 못 보는 공포 영화 중에서도 이런 뭔가 그 쎄한 느낌들, 기이하고 기괴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제가 잘 못 견디거든요. 오히려 이제 귀신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데 너무 힘들게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태양 가득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영화를 구상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구상할 때 늘 그래도 이 태양은 가득히의 이 탐 같은 이런 캐릭터가 갖고 있는 정도의 욕망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큐어와 태양 가득히가 그런 면에서 너무 고민이 되는데, 사실 태양 가득히는 어떤 저의 어렸을 때 좀 뼈에 각인된 이런 영화 DNA를 저를 형성시켜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태양 가득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우연과 상상, 그리고 구로자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 일본 영화가 붙었네요. 이거 랜덤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 일본 영화의 거장과 거장이 이렇게 붙었네요. 구로자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물론 걸작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상업적으로 본 영화거든요. 물론 이 영화를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영화과 연출 수업을 할 때 이제 추천을 해줘서 영화를 봤었는데, 7인의 사무라이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상업적이고 대중 영화라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되게 자극도 되고 존경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연과 상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존해 계시고 감독님이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만들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좀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인의 사무라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상상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평가를 유보하겠다라는 의미로 7인의 사무라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랜덤인데 아름다운 대진이 붙었어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토드 헤인즈의 캐롤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 대진은 조금 답이 있어요, 있기는. 왜냐면 사실 캐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달달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스윗해도 되나? 너무 달다, 이 영화는. 그래서 제가 좀 단 걸 안 좋아해요, 음식도. 저는 이제 커피도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걸 안 먹는단 말이죠. 근데 캐롤은 너무 달더라고요. 근데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좀 짜요, 영화가.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짭조름한 소금 맛이라는 게 이 짭조름함이 지나가고 나면은 뒤에 남는 단맛이 또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캐롤은 저의 취향보다는 너무 많은 단맛을 저에게 적극적으로 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저의 입맛에 따라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해보겠습니다. 1980년도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조나단 드미의 양들의 침묵이 붙었습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꽤 나이를 먹고 나서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생각할 때 이 영화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까지 함께 이제 혼연일치돼서 저한테 남아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가 약간 그런 종류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양들의 침묵은 볼 때마다 약간 새롭게 보여지는 영화예요. 이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좀 무서웠었어요, 처음에 이 영화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연기 대결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마케팅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주안점을 보고 영화를 이제 관람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조금 시간 지나서 다시 보면은 클라렌스의 성장기로서 이제 보게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보면 볼수록 다른 감상이 생겨났던 영화인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인간 노덕이라고 하면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영화인 노덕은 양들의 침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싸움이 좀 있어요, 이 앞에서 저는. 양들의 침묵 하겠습니다. 시내 21과 이제 U+1 원로우와 하는 거니까 좀 더 공적인 입장으로 인생 영화의 월드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션 베이커의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다르덴 형제 로제타가 붙었어요. 이거 진짜 무슨 뭐가 있나 봐요, 알고리즘이. 저는 다르덴 형제의 영화들 중에서는 로제타가 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제타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플로리다 프로젝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영화긴 하지만 로제타의 절망과 고통과 거기에는 비할 수가 없죠. 너무 힘들고 힘든 것만 보여주는데 희한하게 그런 힘든 거를 따라가면서 보는 내가 되게 정화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로제타를 보면서 그 아이의 고통을 나도 같이 느끼면서 나의 어떤 부분이 뭔가 정화된다 이런 기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진에서는 저는 압도적으로 로제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게 붙었네요. 팀 버튼의 배트맨 2와 구스 반 산트의 엘리펀트. 사실 저는 이제 팀 버튼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배트맨 2는 최애의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캐드먼 때문이거든요, 저한테는. 캐드먼을 너무 좋아해서, 캐드먼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캐드먼을 보기 위해서 배트맨 2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캐드먼, 미셸 파이퍼가 캐드먼이 되는 과정들의 샷을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엘리펀트 같은 경우에는 아픔이라는 것을 영상 매체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물론 배트맨 2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나오지만 엘리펀트가 해낸 영화적 지향점은 범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펀트로 하겠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맥술은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가즈의 아무도 모른다. 가 붙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를 때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영화를 처음 5분 보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영화적 어떤 문법들을 다 무시해버리면서 그냥 인물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하듯이 가는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런 영화는 나는 못 만들겠다. 나는 이런 영화는 평생 내가 가도 못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영화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나는 전달을 하고자 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를 보면서 거의 처음으로 제가 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러 스포먼의 아마데우스와 요아킴 트리의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 처음으로 뭔가 어떤 카테고리화 할 수 없는 두 영화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저만의 로망 중에 하나는 음악 영화에 대한 로망이 제가 좀 있습니다. 음악 영화의 최고봉은 저는 아마데우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악 영화라고 굳이 네이밍하지 않아도 아마데우스는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중간에 어디부터 보더라도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끝까지 보고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죠. 밀러 스포먼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요아킴 트리에는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게 잘못 붙었어요. 이거는 아마데우스 고민 없이 가겠습니다. 요아킴 트리 못 이겨요. 폴 토마스 앤더슨의 펀치 드렁크 러브와 마틴 맥도나의 쓰리 빌보드가 붙었어요. 취향 싸움. 두 사람 다 천재고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한쪽은 굉장히 논리와 비논리와 이성과 감성을 어떻게 보면 다 활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쓰리 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펀치 드렁크 러브는 비움의 미학이 있어요. 다 비우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보여줄게. 거기서 오는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선택하기가. 근데 저는
펀치 드렁 클러브 하겠습니다. 새끼 이안 그리고 아가씨 박찬욱. 약간 저는 새끼도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본 영화인데 어떤 거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만을 달려왔던 한 여자가 사랑을 위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고 그제서야 주변의 아름다움에 하나씩 이제 그 눈이 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진한 감동이 왔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법이 저는 되게 좀 진정성 있게 왔던 것 같아요. 새끼를 선택할래요.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와 샬롯 웨스의 애프터선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장 여자 감독님들이 또 붙으셨네요. 애프터선은 최근에 극장에 가서 비교적 최근이죠. 거의 영화를 제대로 못 봤어요. 우느라고. 피아노는 제가 꼽는 가장 야한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피아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 그냥 누가 저한테 그냥 너 무슨 영화 좋아해? 하면 바로 그냥 피아노 좋아해 라고 나올 정도로 저의 최애 영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저의 어휘도 너무 빈약하고 이 영화에 대비. 그래서 설명 없이 그냥 피아노 갈게요. 제가 참여했던 영화인데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감독님 영화랑 이제 시드니 루멧의 네트워크가 붙었습니다. 둘 다 되게 혁명적인 영화네요. 혁명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구를 지켜라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다사다난한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에 헌신한 저의 어떤 그 20대 초반 시절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 저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가 없고 네트워크는 제가 좋아하는 모먼트가 있는데 물론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영화 처음부터 되게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간에 사실 분노하라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때가 70년도 영화인데 그 TV에서 TV 진행자가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분노하라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분노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외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주는 그 희열감이 되게 컸었어요. 약간 저의 취향에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선택하겠습니다. 전영주 감독님의 화차와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플라이가 붙었는데 플라이는 제가 이게 1988년도 영화네요. 되게 어렸을 때 나온 영화네. 근데 제가 아마 이 영화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봤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게 생각이 나요. 고요했어요. 애들이 몰입해서. 저도 그렇고. 너무 무서워요, 영화가. 지금도 이 영화가 가끔 생각나서 찾아보거든요. 영화가 여전히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아까 약간 피부로 그냥 흡수된 영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플라이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그 근원적인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신체가 내가 파리가 된다고가 정말 리얼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게 어떤 그리고 너무 이게 말도 안 되지만 또 이 영화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피부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 공포감이 둘 다 저한테 의미가 있는 영화지만 그 근원적인 공포감은 플라이 사이드웨이 원스 사이드웨이는 제가 알렉산더 페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사이드웨이는 제가 그 영화를 하면서 제 연출부들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몇 번 추천을 했던 영화예요. 이유는 제가 이 영화의 엔딩을 되게 좋아해요. 외로움의 구체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가. 그 외로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잔상이 많이 남았던 영화예요. 사이드웨이 하겠습니다. 데미언 셔젤의 위플래시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20대 감성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어. 20대, 30대 초반 그때 감성이고 위플래시는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한 30대 중후반 넘어가서 이때 감성인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그 시대에 저를 지배했던 영화긴 해요, 둘 다. 위플래시를 사실 더 많이 봤어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보다. 하지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사랑합니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와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왔는데 어떻게 고르죠, 이거를? 둘 다 극장에서 봤어요. 다른 방식으로 제압당했고 이걸 어떻게 고르지? 그리고 둘 다 사실 제 영화적 지향점이기도 해요, 사실.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를 제가 관객으로서도 좋아하지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 조지 밀러의 프로필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제 꼬마돼지 베이브 같은 영화가 이 프로필에 있다라는 것. 제가 사실 지향하는 프로필이고 내가 감히 이런 프로필을 지향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능가할 수 있는 영화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너무 뛰어난 영화니까. 하지만 인생은 아름다워를 골라야 됩니다. 16강 가네요. 이제부터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네트워크와 로제타가 붙었어요. 근데 포스터만 봐도 사실 이제 네트워크는 등장하는 사람 5명이에요, 벌써. 로제타는 이 여자 1명밖에 없어요. 로제타는 가야 돼요. 하지만 로제타는 버릴 수 없어요. 로제타 버리면 그건 나쁜 사람이야, 진짜. 인생은 아름다워와 태양 가득히가 붙었는데 저는 아까 매드맥스와 붙었을 때 인생은 아름다워를 선택했잖아요. 그걸로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마음은 다 표현한 것 같아요. 매드맥스 버리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버렸잖아, 인생은 아름다워를 위해서. 그럼 됐지. 태양 가득히는 내 어렸을 때부터 내 DNA에 속해져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이건 못 버려. 그러네요.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다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어렵네. 7인의 사무라이랑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붙었는데 대진이 조금 잔인하네요. 왜냐면 저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선택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인의 사무라이를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랑 비교했을 때 버릴 수가 있느냐, 내 양심상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좀 있어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저는 여전히 지지할 겁니다. 하지만 7인의 사무라이는 대접해줘야 돼요.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대접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안 감독의 새끼와 이제 고레에다 히로가지의 아무도 모른다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영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감독에 대한 그냥 취향적으로, 그러니까 고레에다 히로가지를 내가 더 좋아하느냐, 이안 감독을 더 좋아하느냐 라고 봤을 때 사실 고레에다 히로가즈 감독의 영화들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최근에 괴물도 너무 좋았고 어떤 가족도 되게 좋았고 좋아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안 감독의 영화들은 제가 싫어하는 영화가 없어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안 갈 수밖에 없죠. 알렉산더 페인, 폴 토마스 앤더슨이 붙었는데 영화를 볼 때 사실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화만 보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보다 알렉산더 페인이 좀 더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전 폴 토마스 앤더슨은 좀 사람이, 물론 뭐 다른 영화랑 비교해 이제 뭐 다른 뭐 프로필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조금 악취미가 있고 약간 이기적이고 좀 독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알렉산더 페인은 좀 배려가 있어요. 사람이 좀 더 착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전 조금 착한 쪽 같아요. 이렇게 골라도 되는 거죠? 양들의 침묵과 엘리펀트가 붙었었는데 둘 다 너무 독한 영화네. 문법에 충실한 것도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그거를 잘 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만 문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엘리펀트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쉽네요, 이번 거는. 피아노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붙었는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저의 어떤 한 인생의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피아노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저는 아마 오늘 밤 당장 피아노를 또 한번 보면은 또 보고 나서 끊을 수가 없고 또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너무 좋다 하면서 영화를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피아노 가겠습니다. 밀러스 포만과 이제 크로넨버그가 붙었는데 아마데우스와 플라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화예요. 아마데우스는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플라이는 근데 만들면서 위대한 영화가 돼야지, 잘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재밌어 이거 하면서 만든 느낌이에요. 플라이는 이 감독이. 그 굉장히 순수한 가치 아니에요? 내가 재밌다는데 뭐 어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플라이는. 출세해야지. 뭐 이런 속세의 욕심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영화적 재미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전 플라이를 가겠습니다. 아, 지금 8강. 나도 모르는 사이 벌써 8강이 왔는데 사이드웨이랑 로제타가 왔어요. 근데 저도 사실 사이드웨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로제타는 지구력을 가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드웨이가 너무 높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사이드웨이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진이 이거 아까랑 이게 잘못 붙은 것 같은데 7인의 사무라이랑 새끼가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7인의 사무라이는 걸작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사실 걸작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새끼도 걸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나만큼 이 영화를 추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7인의 사무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7인의 사무라이는 내가 추종하지 않아도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새끼를 가겠습니다. 엘리펀트랑 태양은 가득히가 붙었는데 근데 태양은 가득히는 배우의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이 아랑드롱이 아니었어 봐요. 지금의 태양은 가득히로 오랫동안 이렇게 제 DNA에 나와 있을까요? 엘리펀트는 만약 배우가 그 배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비슷한 감상까지는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감독이니까 감독의 영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이고, 제일 어려운 것 같다. 피아노랑 플라이가 왔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더러운 영화가 붙었네요. 플라이 재밌다고 제가 많이 말을 했죠. 피아노도 너무 좋은 영화라고 제가 많이 말했는데 피아노는 아직 좀 부족해요. 더 말할 수 있어요. 플라이는 제가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피아노 하겠습니다. 4강 왔어요. 4강. 이제 조금 아까 저는 약간 대진이 이상했거든요. 이제부터 약간 제대로 된 대진이 온 것 같은데 사이드웨이랑 새끼가 붙었어요. 그러면 저는 확실하거든요. 새끼 가야죠. 이건 어려워요. 엘리펀트와 피아노 이게 결승이다. 이게 결승인데 구스반 산트와 제인 캠피온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지? 처음에 피아노가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93년도의 그런 어떤 세계의 영화의 흐름이나 영화 형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피아노도 굉장히 도전적인 길을 간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엘리펀트가 갔던 길만큼이나. 근데 엘리펀트를 좋아하는 저의 그 부분은 굉장히 깊은 대신에 조금 협소하긴 해요. 근데 피아노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한테 좀 와 있거든요. 엘리펀트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피아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새끼랑 피아노가 붙는구나. 결승전이 왔는데 결승답네요. 아까가 결승전이었다는 건 취소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결승전 맞아요. 사실 저는 제인 캠피온 감독의 모든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영화를 다 챙겨보진 않았어요. 이안 감독의 영화는 다 챙겨봤죠. 그중에서 새끼를 제일 또 좋아하긴 하죠. 둘 다 러브 스토리고 노골적인 성의 장면이 있는 영화네. 어쩌다 얘 두 개 골랐지? 그리고 바람피는 영화네요, 둘 다. 사실 저는 피아노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그냥 영화를 보는 그 순간순간의 그 감상이 저한테 피아노가 더 좋긴 한데 영화 끝난 이후에 남는 그 정서의 잔향을 새끼는 그거를 좀 못 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종 우승 새끼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너무 의외예요.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7인의 사무라이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매드맥스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피아노 그건 사실
대적할 자가 없거든요. 근데 새끼를 제가 버리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서가 아니라 못 버려서 새끼를 골랐다는 점이 저도 의외네요.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저의 취향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했는데 다른 분들도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U+ 원로우와 함께 좋은 영화 보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